네, CBS 사랑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목요일은 책과 함께 홍 목사의 소소한 책 읽기 이어갑니다. 홍정아 목사님 자리하셨는데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지난주 시라노라는 책을 소개해 주셨어요. 네. 네, 에드몽 로스탕이 쓴 희곡 시라노 살펴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책 앞부분의 내용까지 소개해 드렸어요. 네네. 자, 오늘은 책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시라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네, 시라노의 주제를 한마디로 하자면 사랑하면 말하세요가 될 것 같아요. 사랑을 말하세요. 네, 네.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직접 말하세요. 끝까지 읽다 보면 결국 이 사랑이 네.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이 서로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너무 늦어버린 감이 있죠. 네. 그래서 가슴 절절한 그런 감정을 이끌어내긴 하는데요. 직접 말하지 못할 때. 그리고 또 시라노뿐만 아니죠. 크리스티앙도 자신이 느끼고 있는 감정과 또 자신의 상황을 직접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을 때 여러 가지 비극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 뭐 거절당하면 어떻습니까? 지난 시간 네네. 저희가 기억을 해보면 시라노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눴고요. 네네. 그 시라노가 사랑할 록산이라는 인물은 잠깐 네네. 이름만 소개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이라고 질문 드렸을 때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 뭔가 이어지지 않는데 라는 느낌 받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을 남겨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 핵심적인 이야기, 이 작품의 주제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라고 했을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이제 본격적으로 작품 이야기 나눠봐야 될 텐데요.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네. 몽플레레라는 배우를 망신을 주고 무대에서 쫓아냈죠. 근데 작품 속에서 보면 시라노는 몽플레레를 두 가지 이유로 싫어한다라고 처음 말합니다. 왜 그렇게 싫어하느냐? 이 대사 처리가 형편없다라고 말하죠. 네. 정말 가볍게 날듯이 해야 될 대사를 이 뚱보가 아주 너무 정말 무겁게 맛없이 한다라고 해서 제가 몹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몸은 무겁지만 말은 가벼운 사람으로서 시라노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생각했죠. 근데 시라노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두 번째 이유는 비밀이다 라고 했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낭독할 부분에서 같이 읽어볼 부분에서 비밀에 붙였던 두 번째 이유가 밝혀집니다. 네. 우리 한번 그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네, 오늘도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좋아. 하지만 몽플레리를 그토록 미워하는 진짜 이유를 내게만 슬쩍 기뜸해주게. 그 사티로스는 배꼽에 손가락이 닿지 않을 정도로 배가 나왔으면서도 자신이 여자들에게 부드러운 위험이 된다고 믿고 있네. 그래서 무대에 서면 알아들을 수 없게 웅얼거리면서도 여자들에겐 그 개구리 왕눈으로 추파를 던진다네. 내가 그 인간을 미워하는 건 어느 날 저녁 그가 감히 그녀에게 음험한 눈길을 던진 다음부터라네. 오, 마치 흉물스러운 민달팽이가 꽃잎을 훑고 지나가는 것 같았다네. 응? 뭐라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내가 사랑에 빠진 게? 그래, 내가 사랑에 빠졌네. 누군지 알 수 있겠나? 나한텐 이런 방구도 안 했잖아. 내가 누굴 사랑하느냐고. 잘 생각해보게. 어딜 가든 나보다 15분은 앞서가는 이 코가 있는 한 추녀에게조차 사랑받는 것이 나에겐 꿈이나 다름없네. 그런데 내가 누굴 사랑하느냐고? 뻔한 것 아닌가? 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하네. 가장 아름다운 여인? 그렇다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가장 눈부시고 가장 섬세하고 가장 아름다운 금발을 가진 여인. 오, 맙소사. 그 여인이 도대체 누군가? 원치 않아도 치명적이고 생각지 않아도 매력적인 위엄, 사랑이 매복해 있는 자연의 덫, 붉은 장미. 그녀의 미소를 본 자는 완벽함을 본 것이라네. 그녀는 무로우아함을 만들고 하찮은 몸짓에도 모든 신성을 담는다네. 비너스여, 너도 조개 껍질에 오르지 못할 것이고 디아나여, 너도 꽃으로 뒤덮인 숲을 나아가지 못하리라. 가마에 올라 파리를 나아가는 그녀처럼은. 맞아, 이제 알겠어. 바로 그녀야. 두말하면 잔소리. 마그들렌 로뱅, 자네 사촌? 그래, 록산. 잘 됐네 그려. 그녀를 사랑한다고? 그럼 그렇다고 말하게. 그녀가 보기에 오늘 자넨 영광 그 자체였으니까.
날 보게 친구. 그리고 이 흉측한 돌기가 나에게 어떤 희망을 남겨줄 수 있을지 말해보게. 오, 난 환상을 품지 않는다네. 제기랄. 그래, 가끔 우울한 밤이면 나 자신이 측은해지기도 하지. 그러면 꽃향기 가득한 정원으로 들어가 이 빌어먹을 가엾은 큰 코로 4월의 향기를 맡는다네. 그리고 은빛 광선 아래 기사의 팔에 매달려 거니는 여인을 눈으로 좇으며 나 역시 여자와 팔짱을 낀 채 달빛 속을 거닐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 나는 마음이 들떠 까맣게 있지. 그리고 갑자기 정원벽에 비친 내 옆모습의 그림자를 본다네. 친구, 나한테도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네. 내가 너무나 못생겼다고, 너무나 외롭다고 느껴지는. 자네구나? 아니, 눈물 따윈 결코. 아니, 너무 흉할 것세. 이 코를 따라 눈물이 흐른다면 내가 주인으로 남아있는 한 눈물이 신성한 아름다움이 범해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세. 이 천박한 추함에. 알겠나? 눈물보다 숭고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네. 아무것도. 난 추워도 원치 않네. 눈물 한 방울이라도 나 때문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너무 슬퍼 말게. 사랑은 우연에 불과하니까. 아닐세. 난 클레오파트라를 사랑하네. 내가 카이사르처럼 생겼는가? 난 베레니스를 숭배하네. 그렇다고 내가 티트처럼 보이는가? 하지만 자네, 용기. 자네 재치가 있지 않은가? 아까 자네에게 초라한 식사를 제공했던 그 아가씨. 자네도 받지 않나? 그 아가씨의 눈은 결코 자네를 혐오스러워하지 않았네. 맞아. 그것 보게 어떤가? 그리고 록산, 그녀도 창백한 얼굴로 자네 결투를 바라봤네. 창백한 얼굴로? 그녀의 가슴과 정신이 이미 놀란 상태였어.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말하게. 내 코에 대고 비웃으라고? 안 되네. 그게 내가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유일한 것일세. 선생님, 누가 찾아와서. 오, 맙소사. 그녀의 뒤에 누야. 자, 여기까지. 네? 네. 시라노가 세상에 무엇도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두려운 것도 없고 항상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인데, 네. 그리고 자신의 컴플렉스라고 할 수 있는 코를 두고도 얼마든지 스스로 농담의 소재로 삼아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부한 레퍼토리로 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이 코가 너무나 큰 컴플렉스였던 거죠. 그러네요. 내 외모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성에게 내가 사랑을 고백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록사는 그의 사촌 동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촌과 사랑에 빠지는 게 되게 이상하고 혐오스럽게 보일 수 네. 있는데 과거 중세 유럽에서는 뭐 결혼해서 재산을 지키는 것 때문에 이런 일이 굉장히 비일비재했고요. 네. 지금도 일본을 포함해서 꽤 많은 나라가 법적으로 사촌까지는 결혼을 할 수 있는 나라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게 크게 이제 이 작품 안에서 문제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공유하고 있는 바가 많은 거죠. 어릴 때의 추억에 대한 이야기들도 네.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록산이 사랑하는 그녀가 시라노에게 자신을 만나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라노 가슴이 들뜨겠죠. 도대체 무슨 일이지? 혹시 그녀도 나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순간은 모든 순간 중에 가장 축복받은 것이야. 내가 숨쉬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은 채 당신이 여기까지 나에게 말을 하러. 그런데 무슨 말을? 우선 감사의 말부터. 왜냐하면 어제 당신이 그 눈부신 검술로 망신을 준 그 건달, 그 허풍쟁이, 바로 그가 나에게 반한 어느 대귀족이 드기슈. 제 남편으로 만들고자 했던 사람이니까요. 허울뿐인 남편으로. 따라서 난 내 못난 코가 아니라 당신의 아름다운 눈을 위해 싸운 거로군요. 록산, 아주 잘된 일이요. 그리고 전 제가 어려운 고백을 하려면 당신을 예전에 오빠로 여겨야만 해요. 호수 근처에 있던 공원에서 함께 놀았던. 그래요. 당신은 매년 여름 베르주라크로 내려왔지. 당신은 갈대로 검을 만들었고 당신은 옥수수로 인형의 금발을 만들었지. 즐겁기만 한 시절이었어요. 신맛이 나는 산딸기가 익어가고.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이면 뭐든지 해주던 시절이었죠. 짧은 치마를 입은 록사는 마들렌이라 불렸고. 그때 제가 예뻤나요? 뭐 못생기진 않았어. 가끔 당신은 나무를 타다 긁혀 피가 나는 손으로 달려왔죠. 그러면 나는 마치 엄마처럼 엄한 목소리를 꾸미며 이렇게 꾸짖곤 했죠. 이 상처는 또 어쩌다 생긴 거니? 오, 너무 심해요. 이 상처는. 안 돼요. 보여줘요. 아니, 그 나이 아직도 어디서 뭘 하다 이렇게 됐어요. 내일 문 쪽에서 놀다가. 손 이리 줘요.
자상하기도 하지. 마치 엄마처럼. 피를 닦아내는 동안 말해봐요. 또 누구하고 싸웠나요? 정확히 100명은 아니었어. 이야기해줘요. 그 이야긴 그만두고 당신이 조금 전에 감히 하지 못했던 말부터 해봐요. 이젠 감히 말할게요. 어린 시절이 그 향기로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래요, 말하죠. 저 누군가를 사랑해요. 아, 그런데 그 사람은 몰라요. 아, 아직은. 아,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아. 지금까지 감히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멀리서 수줍게 날 사랑한 가엾은 사람. 아, 손 좀 가만히 놔둬요. 열이 있나 봐요. 하지만 난 고백으로 떨리는 그의 입술을 봤어요. 아,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바로 그래요. 오빠 부대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 오빠 부대 카드거든요. 아. 그의 이마에는 재치, 천재성이 번뜩여요. 그는 당당하고 고귀하고 젊고 용감하고 잘생겼어요. 잘생겼다고? 왜요? 왜 그래요? 아니요, 아무것도. 그게 그러니까 이 손의 상처 때문에. 그래요. 전 그를 사랑해요. 솔직히 털어놓자면 전 그를 극장에서만 봤어요. 그럼 얘기를 나눠본 적이 없단 말이오. 눈으로만. 그런데 어떻게 아시오? 그가 누군지. 루얄 광장 참나무 아래에서 수다를 떠는 여자들이 가르쳐줬어요. 그가 카데라고? 수비대의 카데, 이름은? 크리스티앙, 드네빌레트 남자. 에? 카데들이 부대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아니요. 오늘 아침부로 카드봉 드 카스텔달로 대장 휘하에. 그런데 그새 마음을 빨리도 주는군. 하지만 내 가엾은 사람. 빵 과자 다 먹었는데요. 베르주라크 씨. 그럼 봉투에 인쇄된 식구들을 읽어요. 당신은 아름다운 말과 재치 넘치는 사람만을 사랑하지 않소. 만약 그가 문외한 야만인이라면. 아니요. 그는 뒤르페의 주인공과 같은 머리카락을 갖고 있어요. 머리카락이 멋진 만큼 말은 서툴다면. 아니요. 그가 하는 말은 모두 섬세할 거예요. 분명해요. 그래요. 콧수염이 섬세하면 말 또한 모두 섬세하죠. 하지만 그가 멍청이라면? 그럼 난 죽어버릴 거예요. 그 말을 하려고 날 만나자고 한 거요? 그럼 굳이 만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군. 아, 어제 누군가가 내 영혼의 죽음을 심어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 말이 당신들은 모두 가스코뉴 사람들이라 당신 부대에서는. 가스코뉴 사람도 아니면서 특혜로 우리 순수한 가스코뉴 사람들 틈에 들어온 모든 풋내기들에게 우리가 시비를 건다고?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제가 그 때문에 얼마나 겁에 질렸을지 생각해보세요. 이유가 없진 않지. 하지만 어제 천하무적의 위대한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나 그 망나니를 벌하고 그 불안당들에게 맞섰을 때 전 생각했어요. 모두가 두려워하는 당신이 도와만 준다면. 좋았어. 내가 당신의 풋내기 남작을 보호해 주겠소. 오, 절 위해 그를 보호해 줄 거죠. 그렇죠? 전 늘 당신에게 애틋한 우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 그의 친구가 되어줄 건가요? 그러겠소. 절대 결투를 하는 일이 없게 해줄 거죠? 맹세하겠소. 오, 당신을 정말 사랑해요. 이제 그만 가봐야겠어요. 그런데 지난밤에 싸움 얘기 안 해줬잖아요. 정말 기상천외했을 텐데 편지하라고 그에게 전해줘요. 오, 당신을 사랑해요. 알아요, 알아. 100명을 상대로? 그럼 안녕히. 우린 둘도 없는 친구예요. 그래요, 그래. 편지하라고 해줘요. 100명을. 나중에 얘기해줘요. 지금은 가봐야 해요. 100명을. 용감하기도 하지. 오, 예전에 비하면 그쯤이야. 네, 이렇게 6장이 끝났습니다. 사랑이 엇갈리는 거죠. 네, 시라노는 처음에는 록산이 얘기하는 게 자기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서 누가 들어도 자기 얘기 같잖아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잘생긴 사람이라니까 잘생겼다고 라고 해서 펄쩍 뛰는 거죠. 네. 자기 얘기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아. 그리고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시라노가 알고 있는 록산, 자신의 사촌 여동생은 말을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는 거죠. 아름다운 언어를 쓸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크리스티안과는 말을 섞어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시라노가 아니 걔가 말을 못하면 어떡해. 못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요. 못할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실 시라노의 주제를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라고 요약했지만 그 전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외모는 예선에 불과하다.
아, 왜일까요? 예선 탈락은 본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록산에게 있어서 아, 그 아름다운 말주변, 그리고 풍부한 식견, 언어, 예술 감각은 본선이죠. 그런데 이 외모라는 예선을 통과하지 못한 시라노, 그리고 그러한 본선 자격은 갖추지 못했지만 아름다운 외모로 예선은 통과할 수 있었던 크리스티앙. 네. 이게 두 명이 하나로 겹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우리 종종 그런 생각을 하죠. 두 사람의 장점을 하나로 모으면 이 사람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네. 때가 있지만,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야죠. 그러면 나머지 단점만 모은 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그래서 시라노와 크리스티앙 사이에 나중에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크리스티앙도 록산을 좋아하는 거였죠. 그래서 시라노가 널 도와주겠다라고 네. 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중국집에 들어가서 짜장면 하나 주세요. 급해요. 빨리요라고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짜장면을 내놓듯이, 누군가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나한테 바로 주듯이 봉인된 편지를 바로 주는 거죠. 주소가 없는 편지다. 이거 너가 겉봉에만 써서 보내라라고 합니다. 자신이 록산을 향해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썼던 사랑을 고백하는 그 편지를 크리스티앙에게 준 거죠. 네. 크리스티앙이 록산에게 보냅니다. 록산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내가 기대했던 것처럼 글도 잘 아름다운 쓰는 사람이네. 언어로 가득한, 그는 외모만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영혼을 가졌구나. 너 네. 예선 통과, 본선 통과 합격 이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요. 근데 이후에 둘이 이제 결국은 대면을 할 날이 오지 않습니까? 네. 시라노가 걱정이 된 겁니다. 음. 야, 너 나한테 좀 배워야 돼.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무슨 소리냐.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면 그녀도 좋아할 거다라고 네. 합니다. 그래서 마치 로미오와 줄리엣의 유명한 발코니 씬처럼 네. 두 사람이 만나서 그 어둠 속에서 대화를 하는데요. 이런 식인 거죠. 아주 거칠게 요약하자면, 록산 사랑해요.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한다니까. 아니 좀 더 풍부하게 말해봐요. 하늘만큼 땅만큼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 갈래요. 안녕.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록산은 이게 진심이었던 거예요. 외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죠. 외모가 예선이긴 한데요. 그 아름다운 영혼, 아름다운 지성을 갖지 못한다면 본선도 본선 절대 봐주지 않는 거죠. 무서운 여성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순간 그때 시라노가 뒤에서 싹 다가갑니다. 그러면서 멘트를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시라노가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언어의 사랑 고백을 더듬더듬 따라옮기기 시작하니까 록산이 좀 낫네요. 네. 반응이 바로 옵니다. 이게 록산도 그런 신미함이 있었던 거죠. 언어를 알아볼 수 있는 신미함이 있었는데, 근데 왜 당신이 이렇게 더듬냐 하니까 어둠 때문에 언어가 너무 무겁게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면서 그랬는데 시라노가 너무 답답했던 거죠. 야 나와봐 임마 이러면서 그 크리스티앙의 목소리를 흉내냅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아까 제가 의도적으로 콧소리를 많이 냈잖아요. 네. 사촌 오빠의 큰 코에서 나오는 울림이 풍부한 그 목소리를 못 알아듣는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아주 매끄럽게 점점 이제 모터가 달린 것처럼 부드럽게 쏟아지는 그의 사랑의 말에 록산이 이제 반해버린 거죠. 당신을 사랑해요. 이제 둘이 이제 거의 끝난 겁니다. 그랬는데 사실 그들의 사랑을 방해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죠. 네. 유부남 귀족이 록산을 좋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하급 귀족을 명목상의 남편으로 록산과 강제 결혼을 시키고 자기가 록산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흉계를 꾸미고 있었는데, 크리스티앙과 록산이 잘 되는 걸 보니까 견딜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앙이 군인이잖아요. 그를 격전지로 파병을 보냅니다. 그리고 시라노는 그를 지키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인 록산을 위해서 크리스티앙을 지키기 위해 같이 그 전쟁터로 이렇게 떠나는 거죠. 거기 전쟁터의 묘사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서 악전고투를 벌입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 시라노는 그 험한 전쟁터에서도 싸우기도 잘 싸웠지만 정말 성실하게 매일매일 사랑의 편지를 써서 록산에게 보냅니다. 크리스티앙의 이름으로. 네. 크리스티앙의 이름으로 매일매일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근데 지금처럼 이메일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편 배달부도 계속해서 전쟁터 한복판에 올 수 없으니까 네. 이 시라노가 항상 적군을 뚫고 우체통에 아침마다 적진을 돌파해서 우체통에 편지를 넣고 돌아오고 네. 놀라운 일을 매일매일 한 거죠. 그래서 록산이 완전 감동합니다.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 크리스티앙과 시라노가 속한 부대가 보급이 끊겨서 굶주리고 있다는 걸 알고
록산도 보통 사람이 아니죠. 마차 가득 식량을 싣고 들어옵니다. 전쟁터를 뚫고. 사람들이 와 이런 표현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군인들은 여성을 보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 먹을 걸 들고 오니까 완전히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아이돌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티안과 록산이 감격에 재회를 합니다. 네. 근데 록산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난 사실 예전에는 당신의 아름다운 외모에 먼저 마음을 뺏겼다. 그런데 당신이 매일매일 보낸 편지를 읽으면서 나 이제 당신의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나는 당신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록산이 사랑한 영혼은 도대체 누구의 영혼입니까? 간단한 질문이죠. 네. 시라노의 영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크리스티앙 입장에서도 정말 견딜 수 없는 상황이죠. 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성이 정말 사랑한 건 내가 아니라 시라노라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티앙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전쟁터로 내가 여기서 명예롭게 무공을 세워서 그녀에게 돌아가든지 아니면 여기서 내 삶을 마감하겠다라고 해서 전쟁터로 격전지로 돌진을 하고 크리스티앙은 그 자리에서 생을 마감하게 네. 되지요. 그 사실이 록산에게 알려지고 록산도 크게 상심합니다. 그래서 록산은 수녀원에 들어가서 독신으로 세월을 이렇게 보내게 됐죠. 그렇게 해서 이 작품에서 15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록산은 여전히 크리스티앙을 잊지 않고 실은 시라노가 보냈지만 크리스티앙이 보낸 거라고 생각하는 편지들을 읽고 또 읽고 하면서 15년간 그 진실한 영혼의 사랑을 곱씹고 추억하였고요. 그리고 시라노는 수녀원에 있는 사촌 누이를 면회를 이제 계속해서 네. 가는 거죠. 그러면서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대화와 우정의 관계가 무르익었지만 여전히 시라노는 자신이 바로 그 편지를 쓴 사람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 거죠. 만약에 그가 그것을 좀 일찍 고백했다면 이 작품은 문학적 가치는 좀 떨어졌더라도 그러나 읽는 사람의 가슴을 좀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네. 결말을 내었겠죠. 그런데 결국은 그것을 마지막까지 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라노는 오랫동안 아주 뭐랄까요, 아나무인으로 살아왔었죠.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끊임없이 적을 만들었죠. 그의 말이 끊임없이 적을 만들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에게 시라노가 드디어 최후를 맞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최후를 맞기 직전 시라노와 록산 사이에 드디어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이 오지요. 어떻게 되었냐면 시라노에게 시라노가 이제 부상을 입었잖아요. 최후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시라노가 피를 흘리고 이러고 있는데 록산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그러면서 오라버니가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 크리스티앙의 편지를 좀 읽어달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시라노는 편지를 읽어줍니다. 아마 처음이 아니었겠죠. 네. 읽어주고 또 읽어주고 했으니까. 그래서 시라노가 이 작가가 직접 읽으니까 얼마나 생동감이 있겠습니까? 예, 록산은 감동하는 거예요. 크리스티앙의 영혼을 다시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사랑에 빠지는데 그 사랑의 편지들을 계속해서 읽으면서 어느 순간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는 거죠. 어둠은 짙어지고 그리고 시라노는 피를 흘리고 네. 날씨 날씨 때문에도 그리고 피 때문에도 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시라노는 이미 너무나 많이 읽었고 또 자기가 얼마나 고민하며 썼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편지의 내용을 다 암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 원고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얘기를 해버렸네요. 네, 그냥 암송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그 록산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어두운데 어떻게 그 편지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록산이 알게 된 거죠. 이 목소리. 그날 어둠 속에서 들었던 네. 그 목소리. 지난 10여 년간 나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면서 나의 유일한 친구가 되어주었던 오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었구나라고 뒤늦게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아주 뒤늦게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작품이 시라노의 마지막 순간으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 이런 면에서 이 작품은 뭐랄까요, 그 문학적인 아름다운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나고 안타까움, 말의 맛,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저를 참 늘 설레게 하는 작품인데요. 네.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시라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읽었지만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정신의 것으로 자기를 채운다. 네. 가진 것이 별로 없는 귀족가의 카데로서
내가 막 너희들처럼 돈 많은 것으로 채우지 못하지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예, 네. 내가 배우고 익힌 예술 이런 것들로 정신의 숭고함으로 나를 고양시킨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가 마지막 순간에 하는 대사를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제일 마지막 시라노의 대사인데요. 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칼을 치켜들고 칼로 허공을 찌르면서 하는 대사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나더러 타협하자고? 결코. 너 거기 있었구나. 어리석음. 너희들이 결국 날 죽이리라는 건 나도 알고 있다. 그래도 상관없어. 난 싸우고 또 싸울 테니까. 그래. 너희들이 내게서 앗아가는구나. 월계관과 장미를. 앗아가라.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에겐 가져갈 뭔가가 있으니 오늘 밤 내가 주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나는 그 푸른 문턱을 넘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주름 하나, 얼룩 한 점 없이 가져가는 그것은 나의 장식 깃털. 이렇게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됩니다. 네. 그 뭐 삼총사나 이런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 기사들이 총사나 기사들이 모자에다가 깃털을 네. 이렇게 장식용으로 이렇게 꽂고 있는 거 보셨죠? 이 장식 깃털이 무엇이냐 상징하는 바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귀족으로서 기사로서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 숭고함 이런 것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화된 시라노 90년대 프랑스의 대배우였던 지금은 러시안이 되는 배우가 있습니다. 제라르드 파르디오라는 배우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아스테릭스의 주인공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풍채가 큰 그분이 시라노를 이제 연기를 했었습니다. 그 영화에서 마지막 한글 자막은 결코 앗아갈 수 없는 그것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허영심. 그러니까 그를 마지막까지 그 영화의 해석이 옳다면 그를 마지막까지 지탱했던 것,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빼앗아진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뺏긴다 하더라도 결코 놓칠 수 없는 것, 내가 마지막까지 얼룩 한 점 없이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은 명예로 해석할 수도 있을 테고요. 또 그 영화판의 자막은 자신의 허영심, 그가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그리고 비록 그 열등감 속에서도 내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어왔던 그런 모든 것들이 마지막까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한 조각이었다라고 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되지요. 시라노는 20대 때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었던 작품입니다. 외모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좋아해도 좋아한다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조금 더 적극적이었다면 네.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일들이 엇갈리는 그런 것들을 그 순간들을 너무나 아름답게 잘 포착한 작품이죠. 물론 에드몽 로스탕이 셰익스피어 같은 세계적인 문호, 지금까지도 역사상 손꼽히는 대문호로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작가는 아니지만 그가 남긴 이 작품, 순수한 이 사랑의 정신을 아름답게 노래한 이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처럼 위대한 정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순간들을 다시 되돌아보게 해주는 굉장히 좋은 작품으로 읽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목사님 얘기하신 20대 때의 그 경험, 네. 목사님의 그 경험이 목사님의 경험만이 아니라 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그때 나도 저랬어 그렇죠. 라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공감되는 부분이 더 많을 거고요.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 이 시라노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했을 때 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사랑하면 직접 말하세요. 왜 주제를 이렇게 요약을 하셨는지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크리스티앙도 시라노도 록산도 모두 다 피해자죠. 직접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을 텐데. 그렇습니다. 아마 진작 말했더라면. 네, 오늘 당장 가서 사랑한다 말하고 벽을 넘어서 아닌가요? 네, 네. 이전에 진작 말했다면 네. 오늘 이렇게 소개가 됐을까요? 아, 그렇죠. 이게 작품으로 남지 않았겠죠. 네. 아름다운 사랑으로 결말은 네. 지어졌겠지만 네. 오늘 이렇게 시라노라는 작품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순 없었을 것 같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고요. 네. 에드몽 로스탕의 희곡 시라노를 읽었습니다. 다음엔 이제 어떤 작품 읽을 예정인가요? 너무
좀 최신 작품을 읽은 것 같아요. 19세기 작품이잖아요. 저한테는 최신작이거든요. 다시 옛날로 좀 가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예전에 호메로스의 서사시를 읽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베리길루스까지. 음. 그래서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아이네이스를 읽었는데요. 그 사이에 있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의 비극. 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오이디푸스 왕의 이야기를 쓴 네. 소포클레스의 작품을 몇 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뭐 이런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네, 네. 텐데 그 작품의 원전 이야기 속으로 같이 들어가 보는 기회를 삼으려고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포클레스 작품 이야기를 나누고 또 작품을 살펴볼 텐데요. 네. 또 기대함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어떤 연기를 준비해야 될지 또 훨씬 고전적인 연기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 기대하면서 인사 나눠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소한 책 읽기 홍정은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